2023년 고1 3월 모의고사 프로이트 19세기의 분트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실험을 통해 인간의 정신현상과 행동을 설명하는 실험심리학을 주창했다. 밑줄 의식 분트. 이때 의식이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이나 세계를 인식하는 모든 정신작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인간에게 의식과는 다른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프로이트는 의식하고 무의식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프로이트는 역사적인 사람이에요.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은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된다. 계속. 이에 그는 인간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 존재로 간주하고 밑줄 비합리적. 그러니까 사람은 의식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의 의식이 무의식에 지배받는다면 나는 이성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데 그 합리적 판단의 근거가 무의식이 의식을 조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이 나를 결정하는 거야? 의식이 결정하는 거야? 의식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뭐가 결정해? 무의식이 결정하는 거죠. 무의식은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야. 계속.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 인간의 정신세계를 규명하려 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세계 중 의식이 차지하는 영역은 빙산의 일각일 뿐 요거가 의식이죠. 무의식이 정신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는 무의식의 심연에는 원초아가 이거 슈퍼에고라고 그래요. 뭐라고? 슈퍼에고. 무의식에서 미안. 이드라고 그래요. 이드. 그 다음에 무의식에서 의식에 걸쳐 자아와 초자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건 에고라고 그래요. 초자아는 슈퍼에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드, 에고, 슈퍼에고인데 에고를 지배하는 게 뭐라고? 이드. 이게 되게 중요한 이론이에요. 계속. 원초아는 성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선천적 정신 요소다. 성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선천적 정신 욕구. 모든 걸 성적 에너지로 이 사람은 생각을 해요. 반면 자아는 외적 상황으로 인해 충족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좌절된 원초아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족하려는 정신 요소다. 자, 요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갖고 이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근데 이 지문을 갖고 완전 킬러 문제를 내서 핑핑 돌게 낼 수도 있는 지문이에요. 굉장히 프로이드 심리학은 어렵거든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심리학이 아니고 심리학과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고 선생님도 프로이드 심리학 배웠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쉽지가 않아요. 요게 무슨 말이야? 이 세 줄이. 자아는 외적 상황으로 인해 충족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좌절된 원초와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족하려는 정신적 요소다. 예를 들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 글을 다 읽었다면? 나경아, 이 세 줄이 뭐야? 그러니까 그 원초화라는 거는 사실 말 그대로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원초화는 성적 에너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대로 실현을 하려고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최대한 사회에서도 용납이 되는 방법으로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맞아요. 저 말이에요. 지금 서빈이가 나한테 핸드폰을 뺏겼단 말이야. 근데 그 성적 에너지로 생각하면 그 수컷은 다른 수컷을 다 죽이고 싶다고. 동물 세계에서는 그렇잖아. 그리고 모든 암컷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다고. 그게 원초화예요.
이드 속에서 서빈이는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지금. 죽여버려야겠다. 근데 슈퍼에고가 있는 거야. 이 세상에 규범이 있지. 아, 그래도 선생님인데. 그러면서 꾹 참고 다시 공부를 하는 거지. 이게 에고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범죄자들은 뭐가 안 좋은 거죠? 이드가 튀어올랐을 때 사회적 규범이 슈퍼에고가 이드가 튀어올라오는 거를 못 막는 거예요. 애기죠, 애기. 애기들은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엉엉 울고 소리 지르잖아요. 자기의 원초적 이드를 충족시키고 싶은 거를 슈퍼에고가 막아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들은 이드가 강한 거예요? 에고가 강한 거예요? 이드가 에고를 지배하는 거예요. 즉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른다든지 자기 감정을 통제 못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은 안에 있던 이드가 튀어나오려는 거거든요. 성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배가 고플 때 나의 이드는 뭐죠?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빵집에 들어가서 덥석 먹진 않죠. 왜? 이건 옳지 않은 행동이야. 이게 슈퍼에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뭐 A라는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오른쪽에서는 하고 싶다. 이게 뭐죠? 이드. 왼쪽에서 그러면 안 돼. 이거 뭐죠? 슈퍼에고. 둘이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가야지. 이게 에고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드, 에고, 슈퍼에고의 그 논리 정합성을 알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어떤 게 막 떠오르죠? 수없이 많은 이드가 떠오르잖아요. 뭐 예쁜 사람을 보면 뽀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남의 거를 갖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뭔가 온갖 마음이 드는데 그걸 실행해요, 실행하진 않아요? 그죠? 마음속에 드는 이 마음이 이드예요. 근데 심지어는 내가 그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몰라. 마음이 들었다는 걸 인식하는 거는 사실은 이드보다는 더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를 언제 알 수 있죠? 두 가지로 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프로이드는 꿈꿀 때. 꿈속에서 내가 엄마를 죽였어. 나의 이드는 엄마를 죽이고 싶은 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나는 그런 마음조차 먹은 적이 없어. 그쵸? 내 마음은 인식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말에 실수할 때.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입문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국회의장이 개회식 날, 자, 지금부터 폐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무슨 날이야? 개회식 날이야. 말에 실수를 한 거죠. 말에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실수는 없다고 그래요.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막 떠들고 있다 보니까 신경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회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 거죠. 그래서 폐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공부하고 관련돼서 프로이드적으로 내가 설명을 하면 이 말의 실수가 되게 중요한 건데 사람은 실수하지 않고 자기 말의 논리대로 움직여요. 심지어는 마음도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나는 수학이 약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학이 걱정돼, 수학이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과목에서는 실수가 자주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를 에고와 이드 이런 걸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수학을 내가 어려운 과목이다, 못하는 과목이다, 내가 대학을 못 갈 거다 이런 마음이 들면 나의 에고와 이드가 합의를 해서 일부러 실수를 시켜요. 왜? 나는 수학을 못한다고 했는데 100점을 맞으면 내가 수학을 못한다는 내 생각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실수를 해요. 근데 그게 자기가 일부러 하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 뱉을 때 나의 이드와 에고를 내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21세기 발달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나는 수학이 약해, 수학 때문에 걱정이야. 그러면 반드시 걱정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무섭죠. 나 이번에 대학 못 갈 것 같아. 못 가는 결과가 딱 나와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에고를 조절해서라도 내 안에 있는 슈퍼에고를 내가 건드려줘야 돼요. 그러면 슈퍼에고도 바뀌어.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그게 안 바뀐다고 한 거예요. 근데 21세기 발달 심리학은 행동으로 내 마음에 있는 걸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신감을 표현하고 의도적으로 웃고 의도적으로 내가 행동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실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실수는 없다. 나의 의도가 나온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보면 자신감 있고 좋아하는 과목에 실수가 많이 나와요. 약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에 실수가 많이 나와요. 약하다고 하는 과목이 나오죠. 약한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실수로. 그래서 그 단계를 한 번쯤 극복해줘야 난 이제 수학도 강한 과목이야 하면 그때부터 실수가 안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몰입을 해줘야 돼요. 일반적인 학습 수준보다 더 넘는 수준의 학습을 해서 이 정도까지 연습했는데 실수할 수 있냐라고 내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동 심리학인데 일반 심리학은 생각이 행동을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행동 심리학은 내가 행동을 바꿈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근데 그 행동은 매우 정밀하고 과하게 어느 정도 이상 오래 해줘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는 애들이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3번 반복했던 애가 4번 반복하는 거로부터 이해됐죠? 오늘 국어 시간에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자아는 외적 상황으로 인해 이게 슈퍼에고예요. 충족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좌절된 원초와 이드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족하려는 정신 요소이다. 이게 상호작용을 해서 에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에고가 나의 모습인 거예요. 아, 공부하기 싫어. 수업 시간이니 공부해야지. 그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자아는 도덕률에 따라 원초와의 욕구를 억제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정신 요소로 어린 시절 부모의 종교나 가치관 등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발달한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것, 교육을 통해서 초자아가 발전되겠죠.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 뭐 애국심, 질서 지키는 거, 컨닝하지 않는 거,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게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다 초자아죠. 근데 이드는 항상 그거를 넘어서는 걸 하고 싶죠. 둘은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이드는 가장 원초적인 거거든.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원초와 자아, 초자아는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성격을 형성한다. 가령 원초아가 강할 때는 본능적인 욕구에 집착하는 충동적인 성격이, 초자아가 강할 때는 엄격하게 도덕을 지키려는 원칙주의적 성격이 나타난다. 항상 이게 갈등을 하겠죠. 길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빨간불이야. 내 마음은 빨리 건너가고 싶어. 근데 빨간불이야. 빨간불은 뭐죠? 초자아죠. 건너면 안 돼. 원초아는 뭐죠? 이들은 건너고 싶어. 그때 건너는 사람도 있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죠. 그럼 건너는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고 기다리는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자아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아는 원초아와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의 발달이 중요하다. 만일 자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신 요소의 균형이 깨져 불안감이 생기는데 자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된다. 방어 기제 동그라미. 대표적인 방어 기제로는 억압이나 승화 등이 있다. 억압은 자아가 수용하기 힘든 욕구를 무의식 속으로 억누르는 것을, 승화는 그러한 욕구를 예술과 같이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게 억압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승화는 그걸 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공부도 2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꾹 참고 하는 애가 있고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냥 재밌게 하는 애가 있어요. 재밌게 하는 건 뭐죠? 승화. 꾹 참고 하는 건 뭐예요? 억압. 개인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느냐 또한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저기 선생님이 오고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오고 있어요?
그냥 내가 쌩까고 가고 싶은 거야. 예, 꾹 참고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도 있고 반가워서 인사할 수도 있죠. 느낌이 오겠어요? 근데 이드는 역시 쌩까고 가고 싶은 거였어요. 왜? 나한테는 그게 편하고 유리한 거였거든. 근데 하나는 되게 기쁜 마음, 하나는 누르고라도 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초자하고 자하고 슈퍼에고하고 에고가 만나서 에고하고 이드가 만나서 슈퍼에고하고 해서 에고가 나온 거죠. 이드하고 슈퍼에고가 만나서.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에 해소되지 않은 원초와의 욕구나 정신 요소 간의 갈등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어릴 때 엄마가 많이 안 안아주면 얘는 그 결핍이 생기는 거고, 너무 너그럽게 해주면 성격이 지저분해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릴 때 생긴 습관이 평생을 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프로이드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도 전부 유아기 때 행동에서 귀인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 다 깨졌어요. 프로이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나이 많은 사람, 심리학 교수들은 프로이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프로이드적으로 생각하면 어렸을 적에 엄마가 잘못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났고 난 평생 그 꼴로 살아간다는 게 운명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 어렸을 때 결손이 뭐 평생 간다. 그렇진 않은 거예요. 특히 그는 성인의 정신질환을 어린 시절의 심리적 갈등이 재현된 것으로 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과거의 상처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기존의 이론에서 간과한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 이해에 대한 지평을 넓혔다는 평을 받고 있다. 프로이드하고 대표적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 융입니다. 융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반기를 들고 분석 심리학을 주창했다. 무의식을 단지 의식에서 수용할 수 없는 원초적 욕구나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창고로만 본 프로이트와 달리 융은 무의식을 인간이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창조적인 에너지의 셈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그는 분석 심리학은 프로이트의 이론과 구별된다. 프로이드는 의식에서 수용할 수 없는 원초적 욕구나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창고. 하고 싶은데 못한 거가 나 무의식이라고 한 거고, 융은 무의식을 인간이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이거는 재료로 본 거죠. 재료. 무의식을 뭘로 봤어요? 재료로 봤죠. 그러니까 무의식을 융은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긍정적으로 본 거고, 프로이드는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냥 본능적 욕구로 본 거죠. 그거를 슈퍼에고가 만나서 에고가 되는 식으로. 융은 정신세계의 가장 바깥쪽에는 의식이 있고, 그 안쪽에는 개인 무의식이, 여기 무의식이 있고, 그리고 맨 안쪽에는 집단 무의식이 있고, 순서대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의식은 생각이나 감정, 기억과 같이 인간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밑줄. 여기에는 자아가 존재한다. 자아는 어디에 존재한다? 의식 안에 존재한다. 자아는 의식을 지배하는 동시에 무의식과 교류하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자아는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 무의식은 의식에 의해 배제된 생각이나 감정, 기억 등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자, 의식에 의해 배제된 머릿속엔 떠오르지 않지만 생각, 감정, 기억 이런 것들이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저 속 안에 있는 거. 근데 잘 떠오르지 않아. 이곳에 존재하는 그림자는 자아에 의해 억압된 또 하나의 나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나. 마지막으로 집단 무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원초적이며 보편적인 무의식이다. 이 사람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밤중이 되면 무서운 게 우리 조상 대대로 밤에는 동물들한테 잡혀가거나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유전을 통해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집단 무의식. 거기에는 진화를 통해 축적되어 온 인류의 경험이 원형의 형태로 존재한다. 가령 어두운 상황에서 누구나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원형에 해당한다. 융에 따르면 집단 무의식의 가장 안쪽에는 자기가 존재한다. 이는 정신세계에 내재하는 개인의 근원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융은 자아가 성찰을 통해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하면 인간은 비로소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융은 자아가 성찰 생각을 많이 해서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하면 내가 진짜 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비로소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된다고 보고 이를 개별화라고 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진짜 다른 점, 나만의 특징, 뭐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는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무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즉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밑줄. 의식은 내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것만 아는 건데 무의식은 내 속에 있는 것까지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나의 진짜 모습은 뭘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였구나.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하고 10살, 20살, 30살, 50살 이런 사람들이 자아 성찰을 통해서 자기와 대화하는 거하고 어느 부분이 강하겠어요? 나이가 들고 생각이 성숙하고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아 성찰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즉 자아 성찰이라는 게 뭐야? 단순히 배고파, 맛있어, 먹고 싶어가 아니고 진짜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은 뭔지, 나는 누군지 고민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고민을 한다는 거는 지금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저 안에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과 의식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이었던 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깨닫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의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강한 사람은 의식이 더 많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게 아까 프로이드하고 다른 거예요. 계속. 이 과정에서 자아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인 그림자와 대면하게 되고, 자기가 자신을 본다는 거죠. 내가 보는 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꾸 본다는 거죠. 남들이 보는 나는 아마 의식 속에 있는 날 텐데 내가 나를 보는 거죠. 나의 진짜 모습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계속.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러 원형들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자아가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은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자아와 그림자, 그리고 여러 원형들이 대립에서 벗어나 하나의 정신으로 통합되면서 정신적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내면의 성숙을 이루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않고 자기가 절제할 수 있을 때 절제를 하고 좀 편안하게 가는 거고, 아직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러면 철없다는 소리 듣는 거죠. 쟤는 어른인데 언제 크냐? 언제 성숙해지냐? 어떻게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려고 하냐? 넌 도대체 생각이 있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어린아이 같다. 자, 28번 정답은 뭐냐? 응? 2번 읽어볼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설명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29번. 정답은? 몇 번? 5번? 맞아요? 읽어볼까요?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프로이트는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를 구분했다. 뭐가 틀린 거죠? 둘 다 무의식이죠. 이게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30번. 응? 4번. 4번 읽어볼까요? 프로이트는 해세의 우울증을 유년기의 불안이 재현된 것으로
융은 이를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된 것으로 보겠군. 이게 왜 틀린 거야? (4번) 왜 틀린 거야? 프로이트 말은 맞는데 응? 서빈아, 너 뭐라고 썼어? 서빈이 설명해봐. 30번. 30번 서빈이 설명해봐. 너 시험 본 거잖아, 이거. 너 왜 4번이나 썼어? 세범이. 저는 융이 자아랑 그림자가 통합된 건 결국 그 무의식 속으로 성찰을 한다는 건데 응. 그거 15일증이랑 그렇죠.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되는 거는 자기 성찰 과정이고 성숙해가는 과정이잖아요. 성숙해가는 과정하고 우울증은 관계가 없죠. 즉 다시 말하면 융은 과거에서 원인을 찾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우울증이 걸린 거는 현재의 문제지 그게 과거 때문에 생겼다고 보는 건 프로이드예요. 나경이 됐어? 맞추는 걸 넘어서자고. 32번 해소리 몇 번? 5번? 맞아요? 31번 31번 해소리 31번 답은? 5번? 맞아? 설명해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응? 그 자아가 의식과 무의식 세계에 걸쳐 있어가지고 응? 투자랑 원초와 사이에 그 갈등을 해결하면서 정신분적 균형을 이룬다고 했고 그 분석 심리학에서는 자아가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랑 대면을 하면서 그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면서 그쵸. 내가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아까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풀린 거예요. 야, 요거 동그라미 쳤어 안 쳤어? 글을 읽으면서 쳤지? 여기다가는 이렇게 해놨죠.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그러면 요 두 개를 가지고 그냥 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있으면 그림에다가 어떤 표시라는 습관을 가지면 실수할 가능성이 되게 줄어들어요. 근데 어? 쌤이 그 두 번째 동그라미를 어디다가 치신 거예요? 근데 저렇게 치면은 자아가 그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걸쳐 있다고 여기 있는 걸 꺼집어내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있는 걸 꺼집어내고 있다. 그 통합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가 자꾸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가 자꾸 넓어져 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아기 때는 의식의 세계만 있는데 무의식의 세계가 저 속에 있었던 거를 계속 꺼내는 과정이잖아요. 성찰 통해서. 네. 자, 32번에 선이 2번 2번? 네. 자, 딴 거 쓴 사람. 맞아요? 설명해 볼까요?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 무의식을 의식하는 과정인데 응? 저기서 융이 자아가 성찰을 통해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인간은 비로소 타인과 구별되는 우연 존재가 된다고 보고 이를 개별화라고 불렀다. 그렇죠. 거기서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고1만 해도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고2로 넘어가고 고3으로 넘어가면 그게 자꾸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33번은 뭐 쉽죠? 답이 뭐야? 2번. 이거는 뭐에 대한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여 도면 뭐야? 전환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순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철학 지문을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좀 배웠고, 이 책에도 프로이드 얘기가 나와요. 프로이드 얘기가 나오고, 그때 에고, 슈퍼에고 여기서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거꾸로 자꾸 돌아가서 철학자들이 쓰는 표현들, 프로이드는 그 해겔하고 비슷해서 정반합 비슷한 거거든요. 이드, 슈퍼에고에서 에고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겔하고 좀 비슷하죠. 이드가 슈퍼에고하고 싸워서 에고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로이드는 너무 유명한 철학자고, 그 다음에 근대 철학, 현대 철학의 시초고, 지금의 모든 철학, 그 심리학은 프로이드를 따르거나 프로이드를 반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한 철학, 그 심리학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면 프로이드를 따르거나 반대하는 걸로 점철이 돼 있어. 심리학이. 근데 최근 심리학은 의학하고 비슷해져가지고 이제는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하고 뇌에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의학의 한 영역으로 가 있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유쾌한 심리학 그런 거는 요새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냥 거의 인체 실험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